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을 만나주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서 시작합니다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어제보다 좀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 밤부터 흐려져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으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상 5도, 전주 7도 등 4도에서 11도로 어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영하 4.8도, 부산은 영상 2.6도, 다른 지역이 대부분 다 영하입니다. 광주가 영하 3.8, 대구 영하 3도, 대전이 영하 6.4도, 춘천은 영하 9.7도, 영동 지방을 좀 볼까요? 강릉이 영하 0.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해가 영하 0.5도고요. 그래도 춥지 않은 그런 아침인데 이제 낮이 되면서 좀 많이 따뜻해서 이 지역에 눈이 좀 많이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두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가 0.34% 하락해서 12,226.64, 나스닥은 0.46%가 떨어져서 2,804.35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데 따라서 하락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입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네, 전주현 외신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집트에 의해서 중동 지역의 시위대 움직임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집트 혁명 성공에 힘입어서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란과 바레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열려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멘에서도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알제리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치솟는 물가와 최고 30%에 달하는 실업률, 국경 분쟁과 종파 간 대립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알제리에서는 실업과 주택난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자살 기도자가 한 달 새 4명이나 나왔고요. 예. 바레인은 인구의 70%인 시아파 무슬림이 집권 세력인 소수 수니파로부터 정치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문제로 타격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야당과 인권단체들과 연합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바라크는 어떻게 됐나요? 범아랍권 신문인 아샤라크 알 아우사트가 보도했는데요. 이집트의 전직 보안 당국 관리는 무바라크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물리치면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예. 무바라크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 필요한 의료 처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정보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무바라크가 말기 암을 앓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82세인 무바라크는 지난해 3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지난 11일 전격 퇴진한 이후 홍해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본인이 원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거기 머물러서요. 이렇게 외국으로 망명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이집트 내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라는 기사에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많은 1차 상품 가격이 최고 가격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어서 식품비가 상대적으로 가계 지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자본 유입으로 물가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신흥시장 국가들이 특히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신흥시장 국가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론 포함이 됐죠. 한국과 칠레,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모두 금리를 인상했고 현재 어려운 시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1차 상품의 국제 가격 상승이 계속 세계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식량 가격 급등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 6월 이후 저개발 국가의 주민 4,400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사이 식량 물가지수가 15%나 올랐고요. 1년 사이에는 거의 30%나 폭등했는데 이로 인해서 10여 개 국가에서 식량 위기가 소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옥수수도 73% 상승했고
상승했고 설탕과 식용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에서는 채소 가격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콩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하지만 쌀 가격은 아직 다른 곡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더딘 편인데요. 이렇게 식량 가격 상승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식료품 구입에 써야 하는 저개발국 국민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전해주실까요?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작년 봄 자신의 별장에서 당시 17살이었던 댄서 루비에게 7천 유로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지난해 5월 루비가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됐을 때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루비가 무바라크 대통령의 조카라면서 압력을 넣고 석방을 도와서 권력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무바라크가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밀라노 법원은 검사 측의 조기 재판 요청을 받아들여서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심리를 4월 6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성추문이 확산되면서 총리 퇴진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예.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베를루스코니는 3년에서 1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기획재정부가 정유와 통신업계를 향해서 가격을 낮출 것을 또다시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종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휘발유 국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네. 국내외 석유 제품의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 이후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휘발유 가격의 상승 속도를 비교했더니 한국을 포함해서 4개국의 평균은 리터당 330원 올랐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리터당 373원이 올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재정부의 압박 수위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정유업계가 어떻게 또 응수하고 나설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임 차관은 또 통신 3사 간의 과점 체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SK텔레콤과 KT, LG U+, 이 3개사가 시장을 3분하고 있는데요. 예. 배경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통신요금 인가 제도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요금을 큰 폭으로 내려서 다른 고객들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요. 예. 이게 분명 다른 후발 통신사들에게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인하되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 그 막는 것을 이제 그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더 큰 폭으로 내리도록 그냥 허용하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입니다. 예.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마케팅 비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 인하를 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한데.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독특해서 경쟁 업체가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만 이들 업체 간의 고객 쟁탈전이 매우 치열합니다. 예. 시장이 그만큼 포화 상태에 있다는 분석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가격 인하 경쟁보다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통해서 소비자를 서로 뺏기는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예. 이게 결국은 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공짜 폰이나 또 약정을 통한 요금 할인 등 언뜻 보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 만약 제한 없이 요금을 떨어뜨려서 다른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면 굳이 이처럼 출혈 마케팅을 벌일 필요는 없을 텐데 예. 그걸 요금 인가제로 묶어놓으니까 가격은 안 떨어지고 통신 시장만 더 혼탁해진다는 게 재정부의 문제 인식입니다. 예. 재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를 이번 주 중으로 구성해서 가격 인가제를 유지할 것인가를 재검토하고 통신요금 수준이나 또 요금 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가격 인가제 유지를 하지 않게 되면 예를 예를 들면 이제 SK 같은 데서 많이 내리면 예. 다른 두 회사가 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리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입자들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싹쓸이를 할 경우에. 예.
또 다른 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업체들도 요금을 또 인하하게 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것이다 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투자비도 회수한 상태고 해서 예. 과도한 이익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인가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예.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두고 봐야 되겠군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또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신업체를 늘리는 방안도 얘기가 된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바로 그 제4의 이동통신사를 지칭하는 건데요. 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 네 번째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 여부가 다음 주 중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예, 왜냐하면 통신사업 승인을 신청한 한국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사업 승인과 주파수 할당 심사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르면 25일까지 최종 선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한국 모바일 인터넷이 내놓을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존 통신 3사의 서비스에 비해서 요금을 최소한 20에서 30%가량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 통사들의 과점 현상을 충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정액 요금제 구성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음성 통화량은 늘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데이터량만 늘리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 생색만 내고 있는 통신사들의 행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이제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게 내놓는 상품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문자를 몇백 개 정도로 제한을 해놓고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 뛰면 또 너무 많이 문자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예.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내야 되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봤더니.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동향을 좀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이 여전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489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전날 닷새 만에 순매 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반등을 이끌던 것과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예. 환율은 이틀째 하락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1110원대로 내려섰고요. 당분간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 공방을 벌이면서 혼조세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전셋값은 여전히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요. 네. 부동산 시장 쪽은 어떤가요? 예, 매매 시장 관련해서 어제 국토해양부가 통계를 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1월 전국 아파트 시장 동향 자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였던 작년 12월보다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예. 8.29 대책 발표 이후 4개월째 이어왔던 전달 대비 증가세를 마감했습니다. 1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45,345건으로 작년 12월에 63,192건보다 28.2%가 감소한 겁니다. 예. 1월 아파트 거래 건수라고 하면 1월에 매매 계약된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계약 기준이 아니고 신고 기준, 즉 1월 현재 매매됐다고 신고된 거래 물량이기 그럼 때문에 작년 말에 매매된 것일 수도 있겠군요. 예, 작년 11월부터 또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계약된 물량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아파트 매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이제 거래량이 좀 주춤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유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작년 말에 만료되면서 그해 11월과 12월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거래가 새해 들어서 위축됐고요. 또 계절적으로 연말 연시는 비수기라는 특성 등이 겹쳐서 예. 모든 지역에서 거래가 전달보다는 부진했다는 게 이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 포커스입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중단했던 양화대교 구조 개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의 하나인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 이건 이제 교각 사이 폭을 넓혀가지고 유람선이나 큰 선박이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5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양화대교가 위에서 보면 디귿자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무엇보다도 높죠.
이 상태에서 몇 달이 방치된 상태니까 서울시 쪽에서 이걸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네. 예비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182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 예비비는 그런데 이제 시의회 쪽에서는 시의회가 삭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 행정안전부 훈령의 그 내재적 제약 조건으로 2항의 3탄성인 지방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대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예비비라는 것은 서울시가 이것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결정사항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 그 시의회 동의 절차를 또 밟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 현재 그 양화대교에서 지난해 6월에도 또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예. 충돌을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규정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서울시의회 쪽은 시의회와 협의 없이 예비비로 공사비를 충당한 것,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을 예를 들면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서울시 쪽에서는 당장 급하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겠다. 근데 시의회가 아시는 것처럼 서해백길 사업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사비를 예비비로 선집행해서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전에 아무런 얘기를 양쪽이 나누질 않았나요? 그런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3대3 혹은 2대2 협상 테이블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요. 예. 일정 부분에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의회에서는 이제 한쪽만 공사를 해서 완성을 하라는 주장이시거든요. 예. 한쪽만 하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현재 이제 그 하류 쪽에 상판을 드러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디귿자가 된 거죠? 예, 완성을 해서 이제 그 아치교도 이제 한쪽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양쪽에 아치교를 하지 말고 한쪽만 아치교를 올려서 완성을 해라 하는 게 예. 시의원들의 뜻이십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하라는 건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남쪽 부분에만 그렇습니다. 아치형으로 예, 만들어라. 쪽에.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다리가 한마디로 이제 반쪽짜리 다리가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아치교인데 한쪽은 아치가 설치되어 있고 한쪽은 일반 교량이라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실 때는 이상한 구조의 다리가 되는 거죠. 아마 시의회 쪽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서해백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완전히 다 되돌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한쪽만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그건 그렇지 않은 게요. 예. 이제 이 양화대교 구조 개선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10년 2월 22일이거든요. 예, 예. 그 지방선거는 이제 그 6월 2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공사가 시작된 부분 몇 달 먼저 시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부분 한쪽만이라도 그러면 아치형으로 하고 다른 쪽은 하지 말자, 이것이 시의회 입장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 말은 이제 시의 주장이 맞으시는데요. 예. 이미 구조 개선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먼저 시작을 해 있던 사업이고 지방선거 나중에 이루어졌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각 사이를 넓혀서 배가 다니게 하는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상류 쪽에 그 교각을 넓히지 말라는 것이 이제 시의원들의 입장인데 예, 예. 그것은 뭐냐면 그 교량 사이로 이제 배가 다니지 못하게 하게 이렇게 막겠다는 예. 취지죠. 그건 시의회는 서해백길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교량이 서해 백길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 양화대교가 제2 한강교입니다. 예. 그 인근에 이제 당산철교하고 한 3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 그 교각 사이가 이제 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변침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약 9도 정도 틀어져 있는데 그 당산철교를 나온 배가 너무 이제 급박하게 이 각도를 틀다 보니까 예. 양화대교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22개 교량은 모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다리만 그 배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활하게. 그래서 이 교량에 지금도 잦은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교각은 넓혀야 되는 이런 공사였습니다. 예. 지금 아무튼 그 남쪽은 넓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서울시의회 쪽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는 마무리돼서 이번 달에 그 완성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디귿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의회하고 굳이 부딪힐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말씀만 들어보자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서울시의회도 지금 현재 그 상판을 드러내 있으니까 거기서 사고도 빈발하고 예. 이미 이제 그 하늘에서 쳐다보면 그쪽은 상판이 없는 상태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 예비비는 거기에 투입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 이제 그 시의회 주장대로라면은 한쪽만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을 하는 공사는 85억 정도만 됩니다. 예. 근데 서울시는 이제 북쪽까지 다 교각을 그렇죠. 넓히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공사를 중단해서 예. 그 시의회 주장대로 한쪽만 한다 그래도 나머지 85억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쪽 그 교각에 있는 그 가설 자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자재들을 또 철거하고 한데도 65억이 듭니다. 예. 더하면 어차피 한 140억이 또 들기 때문에 예. 거기다 40억을 더해서 완전한 공사를 하자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죠. 예. 좀 억에 좀 무감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건 뭐 금액보다도요. 예. 현재는 이 교량을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네, 그 철거비 65억 이게 물론 이제 다 계산 끝에 나온 거겠습니다만. 네. 야, 이게 다 사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네. 양쪽이 조금 이 문제는 좀 보기에도 사실 좀 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는 모든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좀 보기에 딱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이 문제는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북쪽까지 공사하는 건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서울시는 예비비 동원해서라도 하겠다는 거고요. 네. 또 여기서 좀 그 갈등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양쪽이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그 대화를 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 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무적인 협상들은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단지 이제 시의회가 무상급식 하나만을 절대가치로 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은 그 뭐 전시행정이다 그렇죠. 이거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것도 너무 사업들이 또 추진이 그렇게 안 되고 몰아가시니까 있는 또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는 과거에 있었던 강경파 시의원들의 목소리보다 협상파의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입지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점차는 좀 그 생산적인 대화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의회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울시가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마 한 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그 한 가지 원칙만을 고수하는 쪽이 더 강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뭐 끊임없이 양쪽이 싸우시네요. 그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일단 저희는 그것이 그 무상급식이 주민투표로 돼야 한다. 예. 그 무상급식을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 하는 것들을 찬반을 물어가지고 예.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을 물어서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숨 쉬시듯이 자연스럽게 숨이 찬 상태. 예, 좋습니다. 자, 침 튀겨도 괜찮아. 감정 살려서 죽어도 못 보내.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머물진 않아 괜찮을지라고. 예, 거기 음정 아직 잡기 힘들죠? 어려도 두 박자만 하고 아프지 않게 그럼요 그렇게 돼 아프지 않게 나 연습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나오지 연구실에서 다 물려치고 혼자 틀어놓고 연습한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너가 어떻게 날 보내. 예, 어제 오후에 서울대 콘서트홀 한 합창단이 이 2AM에 죽어도 못 보내 또 다른 노래들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네요. 이 합창단들은 모두 교수들이라고 하네요. 서울대는 교수 합창단이 따로 없지만 25일에 졸업식이 있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 공연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처음으로 이렇게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식장에서 교수들이 졸업생들을 죽어도 못 보내 하면 어쩌시겠다는 건지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박소영 리포터의 취재로 듣고 계신데 2AM의 죽어도 못 보내 원곡입니다. 다시 만나자고
웃으면서 보자고 헤어지잔 말은 농담이라고 아니면 나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광주지법 파산부의 선재성 부장판사가 기업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한 건설업체의 법정관리감사에 지난달 26일 자신의 친형을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선 부장판사의 친형은 증권회사 지점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선 부장판사의 지인이 법정관리업체에 추천하고 그 업체가 법원에 재추천하는 형식을 거쳐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친형이 받는 월급은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공적 권한을 가진 공적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로 연결해서 행사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자 법원은 지난 14일자로 친형의 감사 선임 결정을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업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지인 등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친형이 아니었으면 좋았겠군요. 네, 조선일보 보도고요. 한겨레 보도가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가 성폭행 사건 접수 방법을 묻는 20대 여성에게 견본 삼아 고소장 복사본을 한 장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 고소장은 견본이 아니라 8년 전 작성된 실제 고소장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 5월 말에 용인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인근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30대 여성의 피해 사실이 적혀 있고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상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감각했네요. 황당한 사건이 되겠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정모 씨를 여관에 피신시킨 다음에 근무를 마치고 찾아가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12일 오전 8시 반경에 여관에서 정 씨와 3시간가량 술을 마신 다음에 만취한 정 씨를 성폭행했다라는 건데요. 경찰은 일단 대기 발령 조치를 한 다음에 조만간 파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정 씨가 김순경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10일 이주 노동자 노조의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미셸이 일하는 공장이 실지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댔는데 간단히 말하면 위장 취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입국한 합법적 등록 이주 노동자였고요. 그가 일했다라는 구두 수선업체도 실제했던 업체라고 합니다. 그 업체가 주로 출장 수선을 해서 따로 사무실이 필요치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증언이 이미 나왔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반발이 지금 거세다고 합니다. 서울 중계 일동의 한 임대 아파트의 통장이 지난 12일 열심히 일하려 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숨지기 며칠 전에 이 통장과 통화했던 한 구의원이 전한 내용이 있는데요. 통장이 집안이 추우니까 아파트 전체 세대에 공급하는 난방수의 온도를 올려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세대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몰아갔다 이런 내용 이렇게 하소연을 했었다는 건데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역 난방을 하는 곳으로 한 달 난방비가 15만 내지 17만 원 정도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따뜻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역 난방을 쓰지 않는 인근 다른 아파트의 난방비에 비해 이곳이 한 2배 정도 비싸다고 하네요. 최근 노원구가 SH공사가 공급하는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81개 아파트 단지의 난방소 온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적정 기준을 유지하는 곳은 36개 단지뿐이었고 나머지 45개 단지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난방소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왜 그런가요? 열 효율이 떨어지는 건가 보죠? 이게 좀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노원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의 가구별 지역 난방 사용료가 한국 지역난방공사보다 월 평균 29%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지송 사장이 지난 연말에 청와대를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LH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내용인 지역별 구조조정 대상 사업 명단을 뺐는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을 대상에 포함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이 사장이 국회의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지역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수긍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아들뻘 되는 의원이 막말을 하면서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대 음대 모 교수가 제자를 상습 폭행하고 티켓 판매를 강요했다는 진정이 접수돼서 서울대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졸업생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마디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졸업생은 스승의 날 지도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마련했더니 왜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하느냐? 각자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화를 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졸업생은 교수가 분당의 자기 집으로 학부모들을 불러서 상품권 X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고요. 예. 한 학부모에게는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말라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본인이 들어야 될 얘기네요. 자신을 한 임금님쯤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가 5일부터 9일까지 도내 19개 시군에 소재한 가축 매물지 2,017곳 가운데 1,844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하천변 30m 이내 매물지가 149곳으로 나왔고 급경사지에 조성된 매물지가 85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특히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만 137곳의 매물지가 있고요. 예. 이 가운데 상수원 상류지역 15km 이내에 77곳의 매물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예. 2차 재앙에 대한 우려가 자꾸 좀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 민사구부가 폐암 환자 7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KTN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KTNG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적 정보 은폐, 거짓 정보 제공 등의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KTNG의 담배 제조 및 판매 독점, 원료 경작 관여 등에 비춰보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 책임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 이렇게 밝힌 점이 눈길을 끌고요. 예.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 농민 공모시 등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 점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산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이 재판부는 하천 점용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을 했고요. 팔당 지역의 경우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한 지역이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한 농민들의 신뢰 이익이 쌓여 있어서 점용 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서울고법 행정산부가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방통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해서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이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다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철은 검은색 선글라스에 검은색 바지,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채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 그리고 붉은 꽃을 든 여성 등 20여 명과 함께 공연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이 갔나요? 뭐 그래도 김정일 위원장의 차남이니까 경호원들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부터 3월 2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3월 3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에 2달여 만에 가까스로 국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된 건데요. 이른바 이제 민생국회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여야 간의 기싸움이 다시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내일 모레 개원하는 임시국회 쟁점을 좀 짚어보고 다른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팔씨름을 하시던데요. 누가 이기셨습니까? 뭐 국민이 판단하겠죠. 예. 그렇지만 얻을
것도 얻고 양보할 것도 양보했기 때문에 예. 문제는 민생 대란이 있는데 국회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민생 대책을 세우고 국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 하는 예.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팔씨름 결과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지신 게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빈손으로 등원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2달 전에 4대강 공사를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 그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장외투쟁에 들어가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원은 빈손으로 등원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항상 비판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 야당, 특히 우리 민주당은 299명의 의석 중 85석에 불과합니다. 예. 물론 국민은 이기라고 하고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기라고 하고 싸우라고 하는데요. 예.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지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국회에서 파헤치고 그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는 표결에서 질 수 있지만은 예.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6.2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3년간 계속 날치기 한 것, 또 법안을 그렇게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을 날치기 한 것, 이번 영수회담을 두고도 속 좁은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은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초에 내것인 그 2가지 조건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네? 왜냐하면 4대강 공사는 뭐 계속 그 진행 중이었고 네. 그걸 막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그 의구심이 일반에 있었고요.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우리 국민의 70%가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예.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게 큰 공사를 다 맞춰야 되는가? 왜 막대한 예산을 이 4대강 공사에 퍼부어야 되는가? 예. 이러한 것을 조정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수적 열세로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예.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2월 임시국회, 또 3월 3일부터 10일까지 3월 임시국회 2차례에 걸쳐서 여는데 회기를 연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처리한 쟁점 법안들 가운데 민주당이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해온 법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또 서울대 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개정안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국회에 상정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합의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논의한다라는 것은 날치기 한 법안에 대해서 예.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면은 예. 국회에서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상정해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예. 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미 통과된 법안을 다시 상정해서 논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정 폐기안이기 때문에 예. 필요한 부분은 폐기를 하고 예. 수정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 상임위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임위 그렇지만은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개헌특위나 예. 북한 인권법, 도청법, 집시법, 집단소송법, 한미 FTA 이러한 것은 강력하게 한나라당이 요구를 했지만은 예. 우리 민주당의 반대로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하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수정 내지는 폐지안을 내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 상임위든 아니면 나중에 본회의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적 열세 때문에 다시 또 수정안이나 폐기안이 묻혀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보이네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은 지면서 이기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러한 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예. 따라서 국회에서 그러한 법의 모순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은 국민들이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은 비판을 할 것이고 예. 민주당의 주장을 옳다라고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개헌 특위 문제는 한나라당 쪽에서 혹시 강하게 뭐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글쎄요, 제가 저희 협상 파트너인 김무성 대표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개헌 특위에 대해서 수차례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은 그건 한나라당에서도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저 개인적으로는 개헌을 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기회를 놓쳤다. 예. 그러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라고 막았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당초에 구제역 국정조사 문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건 합의 사항엔 빠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특위, 즉 구제역, 물가, 전세대란, 실업난 이런 4대 민생 대란에 대해서 예. 민생특별위원회를 여야 통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주장을 하면서 예. 그 결과물로 구제역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는 아직 요구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생특위의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 여부에 따라서 다시 거론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물러서신 건가요? 물러선 게 아니라 예. 지금 당장은 구제역이 아직도 창구를 하고 있고 예. 특히 그 매몰의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예.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생대책위에서 구제역을 따져가면서 예. 정부 보조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예. 하는 구두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파묻은 쪽이 워낙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커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혹시 국회 민생특위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민생특위 내에서라도 그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생특위나 모든 5개 특위가 예. 활동 기한을 6개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현장 조사 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도록 결과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민생특위는 아까 한 너댓 가지 정도 문제를 한꺼번에 다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민생특위를 분야별로 나누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그 분과별로 4개 분과로 나누려고 했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수적 열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야당이 2~3명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 도저히 효과적인 투쟁이 될 수 없고 특히 상임위와 중복되기 때문에 예. 상임위보다도 특별위원회가 우선해서 상임위의 역할이 무력화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민생특위와 각 해당 상위가 계속해서 함께 공존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서 예. 분리를 시키고 알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이 당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예.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100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한 것은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해명했습니다만 핵심은 이면 계약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공사하고 금융계약, 이게 대출 문제죠. 이것은 별개 사안이고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발표할 만한 그런 계제는 아니었다. 역마진 문제도 OECD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나온 얘기를 합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UAE 원전 수주는 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200억 달러를 수주했고 모두 그 미사역으로 발표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탄핵을 우리는 대출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이 UAE보다도 국가 신용 등급이 2단계 낮습니다. 예. 결국 비싼 이자로 빌려다가 싼 이자로 UAE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도 거짓말하고 궤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예. 또 이 부품이 장기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나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예. 특히
완공 후에도 운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가장 원전 수주 가격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보다도 훨씬 러시아가 약 3,008kg당 3,800달러인데 우리는 2,800달러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가격도 낮춰 더 잡았다는 가깝기 말씀인가요? 때문에 예.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결국 국민한테 있을 것이다 예. 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 지식경제부 쪽에도 인터뷰 요청을 어제 꽤 드렸습니다만은 최준경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에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지경부 쪽의 입장을 대신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경부의 그 해명 요지는 그렇게 나온 바 왜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은 우리 손석규 교수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까지는 박 원내대표께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지경부 입장이 또 있겠죠. 왜 저 야당 원내대표가 예. 그러한 것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른 얘기 잠깐 좀 하죠.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선거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비판한 바가 있네요. 그것은 우리 당 대변인이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 소위 부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뭐 야권 연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민주당의 입장도 분명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당 대변인이 이미 발표를 했고요. 예. 어차피 연합연대나 또는 연합연대를 위해서도 토론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 지나친 공격은 불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MBC 라디오 폭설이 쏟아졌던 강원도 동해안 일대 지금 눈이 그치고 햇빛도 좀 나면서 좀 많이 좀 녹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여전히 좀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재난 수습 단계라고는 발표가 나왔는데 상간마을 쪽으로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곳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 복구 상황이 어떤지 삼척시 재난안전관리과를 우선 좀 연결하겠습니다. 삼척시 재난안전관리과 김순기 과장이신데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정도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도 고립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다 뚫렸다고 보시나요? 고립된 곳이 어제까지 한 2군데 있었는데요. 예. 한 곳은 어제 도로를 개통했고요. 예. 노국면 계산리는 오늘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고립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어느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다 왕래가 쉽게 자동차나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왕래는 자동차가 들어간 길이 있고요. 예.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도로가 다 들어간 거고 도로 있는 데는 도로를 다 제설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 거는 소로길로 토끼길을 이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예. 사람만 왕래하는 길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바깥에까지 나오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 동네도 있다고 자꾸 얘기가 들려서. 걸어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간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마을보다는 예. 집이 외딴 집이 한두 집이 있는데 예. 그 마을로 보기는 한두 집이 있어가지고 예. 그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토끼길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군부대까지 도와주시나요? 군장병들이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군장병들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어제 중앙 119 구조단에서 상간 고립 가구에는 구호품을 헬기로 투하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3개 마을에 어저께 투하를 했는데 그 마을들이 노공면 계산리와 주질이고요. 예. 그 부분 두 마을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삼척시에서 파악하시기로는 네. 어느 한 군데도 불통이 돼서 못 나온다든가 하는 곳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현장에서의 얘기는 좀 달리 들으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박영래 이장님 삼척시 상마읍리 사시는 분인데 뭐 그날 그러니까 그저께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또 강원도청 쪽에서 얘기했는데
아마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보고 체계가 조금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상황이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그분 말씀으로는 연락도 없고 뭐 누가 길 뚫어준 사람도 없고 전혀 상황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또 어저께 말씀하셔서 이게 파악하시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마다 이제 그 국가가 관리한 도로가 있고, 예. 저희가 관리한 도로가 있고, 또 도가 관리한 도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관리한 부처에서 지금 거의 다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막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도에서 개설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본도로에서 집에 들어가는 길은 보통 보면 농로나 비슷하거든요. 예. 경운기가 다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예. 사람만 다니면은 통과됐다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말씀 들어봤더니. 네.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예, 70세 이상 나이 많이 드신 분들께서 네. 고립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급 상황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길을 크게 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까지 뚫어드리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그게 잘 안 돼서 저 사건도 하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돌아가신 분은 물론 삼척시는 아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비 문제는 성남시에서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나요? 이게 수습 단계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이제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잔설 제거하거나 주민들 완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임차도 사용해 쓰고 그다음 군부대 장비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곳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장비를 더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날씨가 풀려서 녹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녹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테고 워낙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집이 무너진다든가 비닐하우스는 뭐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났고 이런 경우에는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계획은 이제 우리 재정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0억 재정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이제 20억 이상이 되면은 정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지원이 되고 이래서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30% 정도 되고 융자가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부담 정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해 입으신 분들 입장에선 태부적이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바로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너무 늦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국가가 풍수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풍수보험을 들라고 많이 권장을 합니다만은 드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요. 들지 않으신 분들은 좀 우리 국가가 지원한 이 소규모의 한 35%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산골에서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달랑 집 하나에서 살고 계신데 보험 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농사 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 하우스 같은 거 지을 때도.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원 폭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속도 같은 것이 조금 많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뭐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삼척시 재난안전관리과 김순기 과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분 갇혀 계신지 모르겠는데 삼척시 원더급 이천삼리의 김출래 할머니를 연결하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76 되셨네요. 여보세요? 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텔레비전 소리인가요? 예. 텔레비전 잘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텔레비가 있다면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아주 뉴스라는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볼 것도 없고 궁금하니까 거기다 뒤다 보고 그걸 앉았지요. 집 바깥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나가실 수가 있나요? 혹시 사시는 곳에서? 나가다 뭐요 아니 저 아래 이장대 집게도 아주 지는 못 미고 있고 아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차반 밑도 못 떴고 그래도 저게 위에 집하고 앞에 집하고는 애정대가 있으니 좀 떴는데 이 남아있는 할머니는 그리 가장 부대에 앉아있지 여기 아무 사람도 못 보고 소속도 못 듣고 앉아있지. 그러면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계신 그런 상황이군요.
이른바 토끼굴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집집마다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길을 뚫어 놓는 것, 그것도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정말 김춘희 할머니께서는 그냥 혼자 계시는 셈이 되는데. 예. 지금은 허락이가 높아가지고 허락나기 떨어져도 호사를 허락약도 못하러 가고 이 할머니가 가면 안 됐잖아요. 아이고, 예, 그게 걱정이군요. 혈압약을 드셔야 되는데 혈압약이 다 떨어지셨다고요? 예, 한 벌써 떨어졌어. 예. 괜찮으십니까, 건강은? 네. 혹시 119 같은데 도움을 청해 보셨는지요? 원래 나 그런 거는 할머니가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요. 예, 아이고, 이거 예, 큰일이네요. 할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예요. 예. 아니, 다른 가족들이 혹시 읍내나 도시에 나가 계십니까? 예, 아들네 둘이 강릉 있고 딸네 둘이 서울 있고 그래 아들 둘이가 아들 너희 어머니 우토 되시는가 그래 전화나 오고 그렇죠. 예. 가자 하는 것도 내가 아들이 따라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시골에 있다 죽는다고 이제 고집 피우고 앉았잖아요. 예. 아드님이나 따님들이 119에 이렇게 신청해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아마 119 쪽에서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예, 막 회사 댕기고 하락을 작은 사고는 또 지원이고 큰 사고는 회사도 지원이고 그래 놓으니까 예. 나서지 못한대요. 어디야. 이 김춘래 할머님 외에도 같은 마을에 다른 분들도 지금 같은 상황이신가요? 내가 지금 다 그래도 애정들가 있고 그래도 다 아들 내가 있고 한 2시 3시 다 사는데 내 혼자만 이 본책에 들어앉았다요. 예. 이거 아까 우리 삼척시 쪽에서는 재난 수습 단계라고 해서 다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재난 수습 단계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군요. 이게 꼼짝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니까요. 네.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식사는 김치하고 밥이랑 깨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도 먹고 두 번도 먹고 할머니가 먹으면 많이 먹긴 먹죠. 예, 방은 좀 따뜻하게 해놓으실 수가 있나요? 네, 방은 난거 가지고 불 넣고 물은 가게부터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눈을 퍼다가 간에다 넣고 불을 넣고 그래 예. 이거 완전히 혼자서 지금 다 하고 계신데 어디 옆집도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눈 치우기도 힘들고 해서 훨씬 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현장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위에선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군요. 다 해결됐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날씨가 좀 풀려서 눈이 좀 빨리 녹고 또 길 내주시는 분들도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춘래 할머님 조심해서 잘 계세요. 그래 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선 길 뚫리면 혈압약부터 빨리 구하셔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현장에서 구조활동하는 119 구조대원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요. 산간 사시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집 주소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눈짐작으로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집 주소를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방송 듣는 다른 친척분이라든가 자녀분들이 이런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경찰청에서 어제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전의경 370명 가운데 19명을 형사처벌하고요. 나머지 전의경들도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로 지목된 전의경 측 모두 구타 문제를 몇몇 전의경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인터넷 카페 전의경 사랑 부모 모임의 운영진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제 기억에 1월 초에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아드님이 전의경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역을 했고 그러나 바로 이 전의경 사랑 부모 모임에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내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성함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다시 인터뷰하게 되는데 우선 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저희가 가해자, 피해자 그런 부모님들과 또 가해자, 피해자는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현역 예비역 부모님들과 함께
시내에서 좀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예. 통화도 해보고 또 온라인성으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을 보여준 가해자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가혹 행위들은 간섭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부모님들은 우리 가해 대원들보다는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부추기는 지휘관들이 더 원망스럽다. 왜들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그건 나왔습니다.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하면 지휘관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오시는데요. 예. 지휘관들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그런 건지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까? 잠깐 있다가 떠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밑에 전의경들에게 일일이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두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지휘관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어제 결과를 보니까 그 정도의 처벌 수준에서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보시진 않겠죠? 그런 처벌 수위 그런 것보다도 일부 가해자를 제외하고 진정한 가해자는 정의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조직 또 그럼 경찰, 정부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피해자하고 가해자 측의 입장이 아무래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제 좀 의견들을 다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이 애들을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경찰이나 정부에서 방치한 것이고 그 간행적인 간섭으로 나온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유여져 내려오고 다 알면서도 이렇게 몰라라 하고 놔둔 것인데 인제사에 왜 불거진 걸 가지고 이러느냐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해 부모님들도 같이 내 아이가 그 스님들하고 같이 잘 군생활을 하기를 바라지 이렇게 전부 망신스럽게 이렇게 터지고 그런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좀 너무 심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저 말로 옮기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성적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가면 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 부모들도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까? 예. 일부 좀 그래 심한 애들은 진짜 그렇게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전부가 아니고 잘못된 애들은 벌을 하고 좀 정확하게 찾아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어제 저희가 가해자라고 이제 지목된 전의경의 그 어머님 한 분을 연결했었는데 다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매도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의견도 내긴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뭐 모이시면 다 오가긴 하겠죠. 아휴, 참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전부 애들한테만 넘기는 건지 경찰들은 그럼 책임이 없다는 건지 참 답답하고 깝깝해요. 양쪽 다 부모님들이나 관계없는 부모님들이나 전에 지나온 애비역들이나 전부 이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모았어요. 그 지난 1월에 저희하고 인터뷰하실 때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요청을 해보셨고요. 지금 거기서 연락은 왔었어요.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은 한번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그 피해자나 가해자나 혹은 부모들의 의견도 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반영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통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할 바에는 진짜 정의경 제도가 폐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찰 할 일은 경찰들이 좀 하고 애들한테 너무 방대한 양의 일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 내의 그 일부 의원들도 이럴 바엔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안을 올린 의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려면 전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의경 사랑 부모 모임 인터넷 카페 운영진 한 분이었습니다. 차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 높이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처럼 우리는 집 전체를 찢었습니다. 남편은 피식 웃고 있는 남자의 등을 차갑게 두드려 주었다. 허리가 불편하고 어깨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또 무엇을 쓰다듬으십니까?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 머리 없는 내 목을 바라보세요.
불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재빨리, 균일하게, 넓게 그것을 그의 가슴에 똑바로 던졌습니다. 아직 뜨거운 마음을 꺼내서 빨리 튀겨서 즐겨보세요. 그 심장과 내 가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처럼 두근두근 쿵쾅거린다. 피부 한 겹만 더 바꾸면 인간인 척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 얼마나 많이. 나머지 두 남자는 고개를 돌리며 창백한 표정을 지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영역에 들어가면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내 소매의 노래를 살고 있습니다. 음의 흐름이 나머지 두 사람의 뚱뚱한 몸을 감싸고 그들을 점토 조각상을 향해 맹렬하게 던졌습니다. 소재지. 한 번의 소리와 함께 땅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를 경련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피를 한 입 뱉어냈다. 어린 소녀는 찢어진 셔츠 조각을 꽉 감싸고 두꺼운 고무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땅에 떨어진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나머지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대기 하나, 막대기 3개로 머리가 뭉개지고 피와 살과 머리카락이 온 땅에 뒤섞일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막대기를 풀었고 그것은 그녀의 몸 전체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도 쓰러졌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죽는 사람은 바로 나다.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매우 무서워합니다. 나는 불평을 멈춘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다